1945년 드디어 기나긴 식민통치가 끝나고 우리 민족에게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자, YMCA는요 신속히 재건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국제 YMCA 이 사실을 알렸고요. 정말 물 만난 고기처럼 각종 교육과 스포츠 대회를 활발히 전개해 나갔습니다. 때는 왔으니까요.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우리는 한민족 간의 그 참혹하고 비극적인 전쟁을 치러했고요. 이 피난주 부산으로 내려간 YMCA는요. 부산 YMCA 빌딩에서 다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 6.25 전쟁 이후요. YMCA는요. 전쟁 중 부모를 잃은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위한 그 구호 사업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1952년에는요. 삼동 부녀회관을 세워가지고 전쟁 미망인과 그 윤락 여성을 도왔고요. 1953년에는요. 100만 평이 넘는 난지도 전부를 매입해가지고 전쟁 고아들을 위한 삼동 소년청과 이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중학교도 세웠습니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진짜. 특히 이 삼동 소년촌의 이 소년들은요 이곳을 자신들만의 도시라 해서 소년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시장도 직접 선출하고요 각종 행정 부수장도 맡고요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건 소년시만의 그 병역 의무제와 화폐 지도까지 뭐야 이거 정말 자치도시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됐다고 합니다. 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제도를 통해 가지고 오전은 학업에 전념하고요 오후에는 각자 맡은 그 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오전에는 학생, 오후에는 공무원 이런 거 하면서요 소년들은 지금 자급자족을 목표로 정말 하루 일정 시간을 노동을 통해 기술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전쟁 동안에도요 이 소년들의 그 생활을 가장 가까이서 온 이 삼동 소년촌은요 구호운동, 또 전쟁 상해자를 돕기 위한 그런 운동, 또 직업교육 등을 정말 열심히 해온 거죠. 현재까지도요 마포구 상암동에서 YMCA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개 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걸어. 자, 여러분 통기타와 이 포크 속의 상징인 레크레이션 문화. 자, 이거 YMCA에서 시작됐다는 거 그거 알고 계셨어요? 아, 그랬구나. 제가 솔직히 레크레이션 문화 많이 약한데 YMCA 미워요. 자, 그 낭만의 시작은요 바로 1960년대 중반 YMCA가 야심차게 만든 문화 프로그램인 Sing Along Y. 이 기타 또 피아노 반주로 이 노래를 함께 부르는 낭만 가득한 프로그램이었던 이 Sing Along Y는요 수많은 사람들로 회관이 가득 찰 정도로 참여하기가 뜨거웠는데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춤추고 노래하는 거 잘하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자, 이 처음 접하는 이 새로운 외국 음악하고 이 건전 가요를 소개하는 밝은 컨셉으로 이 노래를 대중화하고요 함께 어울리는 이 청년 문화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면서 KBS를 비롯한 많은 방송사들이 이 Sing Along Y와 유사한 방송 프로그램을 줄지어 만들게 되는데요. 정말 그야말로 폭발적인 그런 사랑을 받게 됩니다. 결국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요 Sing Along Y는요 YMCA만 머물지 않고요 전국구로 뻗어나가서 노래하는 시민이라는 전국 노래자랑 전국민 운동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왜 요즘 그 소위 응원 문화 대한민국 떼창 어깨동무 응원가 직관 이런 문화들 있잖아요. 바로 이런 공연장 문화가 이때 처음 시작된 겁니다. 야, 이런 역사니까 재밌죠? 나라의 발전과 정말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모두가 힘들고 어렵게 일하던 그 시절 건전하고 신나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청년 모임, 바로 그 문화를 만드는 장본인이 YMCA였다는 것. 와우!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1968년부터는요 Y시민논단이라는 정말 획기적인 시민 참여형 사회문제 토론회장을 정기 행사로 개최하기 시작했는데요. 매주 월요일 500여 명의 청중이 참여한 가운데 여러 분야의 사회 주제를 가지고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고요.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Y시민논단은요 시민의 사회 참여를 이끌고 민주주의 사회 형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현재 TV나 온라인 콘텐츠에서 다양한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잖아요. 이런 소통형 강연 같은 토론 문화가 활성화되는데 정말 지대한 영향을 바로 이 Y논단이 미쳤던 것이죠. 자, 농촌 부활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1970년대 초 YMCA는요 농촌에선 양곡은행 사업을, 도시에선 사회개발단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이 양곡은행 사업은요 YMCA가 1920년대부터 추진해온 이 농촌운동을 계승한 것이었는데요. 한마디로 곡물 가격이 비쌀 때 농민들의 곡물을 대여해가지고 농자금을 조달하면서 생활에 도움을 주고
곡물 가격이 싼 가을에 반납하게 해가지고 농민들의 경제 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 이게 선진적인 방식이었습니다. 70년대 YMCA 농촌사업의 기본 목표는요, 급격한 산업화로 피폐해진 농촌을 민주화, 협동화, 의식화해서 살리자, 이게 목표였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농촌 마을 단위로 이 신용협동조합, 양곡조합, 축산협동반을 조직해가지고요, 전국 농민 지도자 연수회하고 또 지역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우리나라 농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YMC는 사회적 책임을 다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리어카가 나갑니다. 비켜나세요. 네. 자, 이 당시 또 이 도시 영세민들의 이 삶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생계수단 중 하나가 바로 리어카였습니다. 이 좁은 골목 이 많은 짐을 정말 구석구석 날라주던 이동수단이었으니까요. YMCA는요, 1973년 한 해 동안만 전국적으로 도시 영세민들에게 무려 300대의 리어카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맞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YMCA 아기 스포츠단, 요게 사실은 1970년대 시작된 거예요. 당시에는 크지 않았던 이 유아 스포츠에 대한 그 시민의 관심, 그 당시에 유아 스포츠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YMC가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바른 지도자로 자랄 수 있는 균형 잡힌 교육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정성을 쏟은 거예요. 이거 진짜 선진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YMCA 엄청난 기운이, 정말 옛날 생각난다. 옛날에 이거 부르면서 진짜. 자, 1978년에는요, 시민 자구운동으로서 이름하여 시민중개실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 접수, 상담, 법률 자문, 소송 비용 지원까지, 네, 바로 이 YMCA 시민중개실이 정말 틀림없이 나타나서 말끔하게 처리 완료. 이 전국 시민 중개실이 중심이 되어 전개된 이 YMCA 소비 자주권 운동은요, 90년대에는 녹색 소비자 운동하고요, 녹색 가게 운동 같은 그 영역을 확대하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넓히기도 했습니다. 1986년 교육 민주화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정말 전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켜가지고 이 교육 민주화 운동에 불을 지피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렇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네. 또 YMCA는요, 언론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도 앞으로 나서길 정말 망설이지 않았는데요. 특히 1986년에 그 KBS TV 시청률 거부 전국 YMCA 공동 캠페인은 아주 유명했습니다. 이 공영방송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시민들의 행동을 통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공정한 언론 매체가 되도록 보도의 공정성과 이 상업성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시민운동으로 많은 호응을 얻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프로그램을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에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비디오 집어넣으면 제일 나오는 거. 자, YMCA는요, 이렇게 청소년 대상 유해 프로그램 감시와 이 시정을 촉구하는 TV 모니터 운동과 TV 바로보기 운동도 함께 전개했습니다. 특히 그 유명한 87년 대선 기간 동안 여러 시청연회 이 TV 모니터 그룹이 선거 관련 TV 보도의 그 편파성에 대한 모니터 활동을 함께 전개하는 건 정말 화제였습니다. 또 이 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개된 이 YMCA 민주화를 위한 자유 공정선거 시민운동 18개 지역 YMCA에서 2200명의 참여와 함께 부정선거 감시 활동이 펼쳐지면서 선거 때마다 정책 토론회까지 개최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확산되는 정말 굵직한 그런 기여를 한 것이죠. 생태환경운동, 마을 만들기 운동, 생활협동 조합운동, 녹색 소비, 녹색 가게 운동, 주민자치 참여운동. 와우! 이 흐름이 90년대 YMCA 운동의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 마을 만들기 운동은요, 지역사회 내에서 열리는 그 YMCA 지역운동이 얼마나 다채로운 그 사회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지 그 중요성과 장점을 정말 명확하게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1년 이 부천 YMCA 어머니 모임에서 접수된 담배 자판기 청소년 담배 구입 문제 요거 해결을 위해 가지고 YMCA는요, 시민들과 함께 이 담배 자판기 설치 금지, 네, 이 조례 제정 운동을 전개했고요. 결국 부천시의회를 통해 가지고 1992년 담배 자판기 설치 금지 조례 제정 이끌어냈습니다.
추후에 이 운동은요 전국적으로 퍼져가지고 결국 전국 모든 담배 자판기의 성인 인정을 거친 후 구입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담배 자판기에서 지금 담배를 살 수가 없게 되었네요. YMCA 덕분입니다. 자, 이 YMCA 시민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뤄낸 자랑스러운 성과로 지금까지도 정말 이 주민자치운동과 시민운동의 대표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21세기가 시작된 2001년 YMCA는 또 한 번 파격적인 시민운동을 내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교복 공동 구매운동. 이 대형 교복 제조사들의 이 가격 담합으로 이 정말 천정무시로 이 치는 교복 가격, 이 자식에게 좋은 교복을 사주고 싶은 그 학부모들의 이 속은 정말 너무 비싼데 막 타들어 가고 예쁜 디자인의 교복을 입고 싶은 아이들도 정말 속상한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YMCA가 준비한 대안, 학부모님들에게 교복 공동구매 신청을 받아서 중소기업 교복 제조사들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해 최선의 디자인과 소재를 위한 기준을 딱 제시하고 적정한 이유를 남기고 납품할 수 있도록 한 곳입니다. 결과 이번엔 대성공! 전 이거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부담은 줄어들고요. 아이들은 예쁜 교복을 입을 수 있어서 좋고 정말 일석이조의 효과로 정말 많은 성원을 받았죠. 당시 대형 교복 제조사하고 대리점들의 이 소송으로 위기가 있기도 했는데요. YMCA가 누굽니까? 정의를 위해서라면 어디서든 당당하고 용감하게 맞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YMCA 또한 그들을 상대로 학부모 3,500명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요. 이는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소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었던 그리고 만들고 있는 YMCA의 수많은 시민사회운동은요 정말 브레이크가 없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늘 청춘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ING 현재 진행형 청춘 YMC는 간다!